이번에도 진행할 이야기는 약간 제가 지극히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어떤 입장인지 모르지만 제가 느꼈었던 제 시절 제가 취업을 했을 때랑 현재 그 사회 아니면은 현재 지금 취업 현황, 경제 현황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회사에 관련된 것들이 아마 주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뉴스에 많이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최근에 있었던 소식 중 몇몇 개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네, 바로 카카오톡과 네이버 회사 내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많은 취준생들이 이번 회사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네이버? 한국의 구글일 텐데 좋지 않나요? 카카오? 둘 다 연봉이랑 복지가 좋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나 이번 이슈로 인해 취준생들의 환상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주 52시간 등 법정 노동 시간을 초과했고, 두 번째, 사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심각한. 세 번째, 단기적 성과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쪼인. 그리고 네 번째, 직장 내 갑질. 물론 이게 이제 중소기업에 있는 것들 아닌가요? 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 이런 게 대기업에서도 만연히 일어났다는 것이죠. 네이버 직원분께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가진 모욕과 과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을지 조금 씁쓸할 따름입니다. 반대로 카카오에서는 초과 근무는 일상이었고 임산부마저 예외가 아니었으며 근무 초과가 되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은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노조가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하면 옆집 자동차 산업을 보면 그건 또 좀... 또 이번 란차의 설문조사에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현 한국의 인구 감소에 따른 취업시장이 좋아지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를 지니고 있는 세대는 50대이고 그리고 40대입니다. 이후에 30대, 20대로 내려가는데 지금의 10대는 9.2%라는 말이죠. 50대와 비교를 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저는 적어도 현재 20대들이 인구가 비슷하기에 괜찮지 않냐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는 인구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취업하려는 인구는 해당 40, 50대와 비슷해서 취업시장이 계속 포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퇴직하셔야죠 팀장님, 본부장님들은 전부 건재하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못된 생각은 높. 거기다 아직 정년퇴직을 하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 분들이 어쩌면 바로 본부장급이 되시는 경우에 대기업도 보았습니다. 물론 대기업에서는 40대에서도 컷! 야 너도 치킨?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관심사와는 점점 다른 삼천포로 빠지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결국 이 통계에 따른 결론은 대학 신입생 포함 20대 분들에게 해당되며 취업하기 정말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을 켰는데 끝판왕 보스랑 먼저 싸우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튼 사설이 길었습니다. 다시 주제로 넘어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확 차이가 납니다. 무식하게 차이가 나요. 현재 이 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44%라고 합니다. 그것이 300인 이상의 기업 정규직 대비 시간당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여기서 300인 이상의 기업 정규직이 1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비정규직은 68만 9천 원, 그리고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4만 5천 원을 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임금을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상상으로 맡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연봉 5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뉴스에서도 약간만 찾아보더라도 월급 5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15년 걸리며 서글픈 직장인들 하며 울고 있습니다. 대학만 가면 편해질 거야. 취직만 하면 편해질 거야. 당장 눈에 보이는 미션만 해결하면 모든 게 행복해질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 대학을 들어가도 직장을 들어가도 여전히 힘든 게 우리네 삶이다. 30일 잡코리아와 사람인 인크루트, 알바콜 등 취업 포털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이 느끼는 애환은 월급부터 승진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월급은 기본급 세후 기준이 500만 원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5.1년, 그나마 대기업이면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대기업에 왜 가느냐? 바로 복지 때문에 가죠. 가령 핸드폰 비용 등 사회 유지비, 품위 유지비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대기업에서 일한 입장으로 밥심 때문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복지 중 밥심이 중요한 건 다들 아시죠? 여기 보이시는 사진처럼 삼성, 현대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정말 중소기업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대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숨을 고르면서 저축을 하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더 편안한 삶을 살기에는 미래가 약간 흐리지 않나 싶습니다. 꼭 대기업만이 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와 주변인의 선망에 따른 한국에서의 보여주기식, 쇼잉오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은 워라밸을 찾으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중에 정말 좋은 회사를 찾으셔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동생은 중소기업에 일하는 중인데 초봉 4천만 원의 인센티브도 받는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정말 회사를 잘 찾아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칼퇴도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칼퇴가 보장이 되는 것은 이 친구가 정말 업무에 대해 실력이 좋고 뛰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력이 좋고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었는가? 무언가를 함에 있어 원래부터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친구가 노하우를 터득해서 더 잘하는 겁니다. 조별과제를 예시로 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대학생이시면은 조별과제를 할 때 99%를 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말이 나와서 이런 말하기 그런데 제가 늘 느낀 조별과제는 제일 답답한 사람이 먼저 패배하는 치킨 게임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답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고 개선하려는 것이겠죠. 서양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팀 프로젝트가 조별과제죠. 한국의 대학 문화와 결합하여 정착화된 것이 바로 이 개똥망 조별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리와 탐구 발견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 아래 대학생들 간 토론 문화 및 교육 수준 향상으로 교수들은 학생 간 면담 및 교류를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문제 해결에 대한 해답을 찾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현실은 부실한 교육 감독을 하는 교수들이 있는 한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도 현재 젊은이들의 습관을 만들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이런 것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는 특히 더 안 통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네요. 회사에서 뽑는 인재는 혼자서도 잘하는 척척 박사도 좋아하지만 무엇이든 도전과 실행하는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의 스펙이 있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나머지는 결국 인성과 지금까지의 지닌 역량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제 컨설팅을 통한 학생들과의 관계상 느낀 것은 준비가 된 사람과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점이죠. 최종 결론을 합시다. 대기업은 여전히 취업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중소기업 중에 1%에 해당될 수 있는 대기업 같은 중소기업을 찾기만 하면 좋지만 그것은 어떻죠? 하늘의 별 따기. 그러나 그 별은 과연 누구에게 갈까요? 취업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잘 찾는 사람들이 가져가겠죠. 중견기업은 다음에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좀 알아가고 싶네요.
이상 란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